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시원한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의 주혜진 의원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간밤에 들어온 소식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화천 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김 씨를 서둘러 구속하려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전재수 의원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검찰 수사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제 그 부동산 개발 비리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계좌 추적부터 하고, 왜냐하면은 김만배 씨가 어떻든 지금 1,200억 정도의 배당금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이제 말하자면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결국은 기각이 됐는데요. 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 도망간 남욱 변호사가 이제 일부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다 들어보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서로 도망가려고, 서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사실관계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욱 변호사라든지 정영학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를 전제로, 또 나중에 기소가 되면 재판을 전제로 해가지고 자신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유리한 것만 진술을 하고 언론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일 텐데, 어떻게 녹취록에 근거해가지고 수사를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계좌 추적 빨리 해야 됩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50억 가고, 그다음에 원유철 화천대유 고문 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하신 이분 돈 얼마 받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걸 쫓아가다 보면은 다 드러날 일을 서로 책임 미루는 그런 녹취록에 근거해 가지고 수사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말씀 들었고요.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검찰이 이 김만배, 유동규 두 사람으로 이 사건을 꼬리 자르기 하려고 허겁지겁 시도하다가 제동이 걸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검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을 거의 뭐 수사 의지를 안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사 제대로 안 했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에 한 보름이나 지나서야 착수를 했고, 거기에 수사 지휘 라인이나 일선 수사 라인도 보면은 수사 의지가 의심스러운 분들로 그렇게 배치가 배당이 됐었고, 그리고 성남시청 또 경기도청 이런 이제 증거가 있을 만한 곳에 대한 압수수색 전혀 안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처럼 핵심 관계자는 해외로 나갔고, 그리고 정말 이 참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휴대전화, 제일 중요한 이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제대로 확보 못하고, 그것도 어설프게 그 피해자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었다가 오히려 검찰보다도 그 한 단계 아래라고 평하는 경찰이 그걸 확보해가지고 넘겨주는 그런 상황까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빨리 조처리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김만배 씨 불러다 놓고 1차 조사하고 2차 다음에 조사할 계획까지 잡아놓은 상황에서 그리고 좀 전재수 의원님 말씀처럼 증거 제시도 제대로 못하고 진술만 이제 주고받고 하는 상황에서 검찰 구속영장을 급하게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 재판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취를 이렇게 판사한테 이제 들려주려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판사가 기각해버리고 그것도 못 들려주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결국은
수사 의지 없다가 청와대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 빨리 2명으로 오래 자리르기 하고 덮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덤비다가 네. 이런 험한 꼴을 당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제가 한 네. 말씀만 좀 네. 덧붙이자면요. 손 교수님. 예. 예. 지금 이제 유동규 씨가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 던진 휴대폰을 검찰이 일주일 동안 못 찾았습니다. 근데 네. 경찰이 CCTV 분석해가지고 단 하루 만에 찾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못한 거 경찰이 한 거죠. 예. 이번에 그 김만배 씨 이제 영장실질 심사를 하는데 예. 검찰이 원래는 이제 수표 4억 원하고 현금 1억을 줬다라고 네. 했는데 예. 이게 이제 경찰에서 남욱 변호사 미국으로 잠적한 남욱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니까 그 김만배 씨가 유동규한테 줬다는 수표 4억이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이것도 경찰이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 조정이라는 검찰 개혁을 해놓으니까 검찰이 못하는 거를 이제 경찰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못하는 거 검찰이 합니다. 경찰이 못하는 거 공수처가 합니다. 이제는 수사기관 한 군데가 뭐를 감추고 뭐를 뭐 있는 걸 덮어주고 뭐 없는 걸 만들고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이미 지금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이미 검찰도 한 30-40명 정도 경찰도 이제 서울 남부청에서 30-40명 정도 전담 수사팀이 꾸려져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자기네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장기각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검찰 경찰이 정말로 경쟁하듯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을 다시 분발해서 한다면 저는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지금 현재는 실망스럽지만 예. 그런 희망의 근거는 조금 있다. 그것은 검찰 경찰 사이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가 아닌가 예. 이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예. 방금 나왔던 그 남 변호사가 귀국 조만간 한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조혜진 의원께서는 이 사람이 귀국하면 좀 어떤 이번 사건 수사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 예.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을 처음 시작한 그 민간개발로 처음 이제 땅 매입 대장동에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땅 매입하고 시작했던 그 사람이 남욱 변호사인 걸로 알려져 있고 예. 이분이 이야기한 게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에 예.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예. 유동규 씨가 그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윗선이일 거라는 많은 사람의 추측을 이 남욱 변호사가 뒷받침해 주는 그런 이제 발언을 언론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남욱 변호사가 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할 의사가 있어서 예.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은 사건의 전모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기 때문에 예. 귀국해가지고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또 검찰이 그걸 뭉개지 않고 그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수사에 반영하고 예. 이렇게 되면은 그분이 사실은 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데 예. 규명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고 만에 하나 이게 거꾸로 예. 본인의 그 도생을 위해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들어오기 전에 이 국내 이 수사 청와대나 뭐 민주당이나 또 검찰이나 이런 쪽을 또 그 이재명 지사 후보 쪽이나 이쪽을 향해서 예. 내가 들어가서 불기 전에 네. 알아서 사전 정지 작업을 다 해놔라. 그분이 다치지 않게 만들려면은 알아서 정리해놓고 나한테 불똥이 튀지 않게 하라. 네. 이런 메시지 같으면은 들어와도 제대로 협조 안 하고 진실 규명에 도움을 되는 그런 진술을 못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거는 들어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제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 그분 예. 녹취록에 나온 그분이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네네. 이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재판 준비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예. 그 증거물도 제대로 못 내놓고 해가지고 판사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 예. 이거는 사건 이 혐의도 제대로 진술 일부만밖에 없고 그리고 녹취록밖에 없고 예. 그 증거 제대로 확보 안 돼 있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압수수색
수석도 계좌 추적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혐의는 있지만 이게 그 제대로 소명이 안 됐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도망갈지 모른다, 증거 숨길지 모른다. 이거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게 추적하고 있는데 검찰이 그걸 제대로 입증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판사가 볼 때는 검찰이 정말 말도 하는 데는 제대로 수사도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구속시켜 달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그 정도로 부실 수사인데 기초적인 조사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 네. 수사 책임자인 중앙지검장이 나와서 그분이 누구가 아니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선을 정해놓고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수사한다는 느낌을 확 아주 진하게 주는 거죠. 예. 사실 저도 영장 기각될 것이라는 얘기를 좀 예측을 좀 듣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 예. 영장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네네. 완전히 잘못되고 조금 전에 조혜진 의원님께서 이제 그분을 그 이재명으로 이제 연상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그분이라는 녹취록이 나오고 난 뒤에 이 이재명이다 이래가지고 정치 공격을 엄청 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도 이제 마치 단정하고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보면서 이게 국민의힘이 이 지금 내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자해적이다. 자해적인 정치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매번 느끼는데요. 그것이 그동안 이제 돈 받은 사람,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 또 등장인물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돈의 흐름을 보면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분을 이제 이재명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어제 서울중앙지검장 발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이 그분이 있잖아요. 지금 많은 언론인들이 기자분들이 또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애초에 하나은행을 찾아가서 예.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경제성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PF 대출을 7천억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민간인이 하나 와가지고 브리핑을 했는데 7천억 PF 대출을 어느 금융기관에 해줍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화천대유 고문 중에는 이제 최순실 씨 이제 고문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도 있고 또 네.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 때 사람입니다. 국정농단의 핵심에 있었던 분이 아마도 그분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돈, 자금의 흐름, 부당한 이득을 서로 나눠먹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그 자금의 흐름만 밝혀지면 예. 그분이 누군지는 금방 나올 거고 검찰이 이번에 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다시 그 수사를 좀 자금의 흐름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면 예.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남욱 변호사의 귀국은 아마 수사 전환의 큰 아마 분기점이 될 겁니다. 이분은 대장동 사업의 핵심이거든요. 역사입니다, 역사. 이분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이제 부당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그 사업지의 땅을 3분의 1 가까이 샀었는데 예. 그때 부산저축은행 그것도 대출도 이제 대출 브로커를 끼고서 말하자면 대출 사건에 연루가 됐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장동 사업의 거의 뭐 핵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예. 검찰 경찰이 확실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예. 후보나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말로는 계속 이 사건이 국민의힘 사건이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자체는 그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우리는 이걸 철통같이 막아야 된다. 이 드러난 걸 철통같이 막아야 된다. 행동은 그런 식으로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규명되면 될수록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조사하면 할수록 네. 언론에서 취재하면 할수록 그리고 자료를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그 이재명 지사가 단군 그 당시 시장 때 자기 말을 맞다나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을 했다는 게 계속 드러날 거고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게 제대로 계속 드러날 텐데 철저하게 자료 안 주지 않습니까? 방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렇죠. 드러날 텐데 아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주장대로 하면은 네네. 그렇게 하면은 자료 내놓을수록 그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네.
이 사건의 핵심이 실체가 국민의힘이라고 드러나고 이재명 시장은 잘한 것밖에 없다. 예. 장군이 자기 표현대로 장군들의 최대 공익 환수한 걸 했다라는 그 실정만 드러날 텐데 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자료 제출을 막고 특검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료 제출하라 계속 그러고 농성까지 하고 시위까지 하고 특검 빨리 도입하라고 주장하고 시위까지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철통같이 이걸 막고 있다는 겁니다. 특검 절대 안 하려고 그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변을 내세워가지고 특검 틀어막고 있고 자료도 경기도 자료 성남시 자료 하나도 안 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이게 그 자료 나오면 나올수록 이 국민의힘 게이트가 아니라 이재명 게이트다라는 게 드러날 거라는 걸 갖다가 이 철통까지 막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이 타임테이블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이제 경기도 국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 국감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자 국민의힘 쪽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장동 저격수들을 전격 투입할 것이다. 사보임으로 또 상임위원들 일부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조혜진 의원님 실제로 누가 배치됩니까? 우리로서는 고육지책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하나도 안 내놓죠. 예. 겉으로는 자기들 업적이라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도 안 내놓는 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업적이 아니라 그게 그 몸통이 누군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안 내놓는 건데 자료 하나도 안 내놓고 증인 참고인 요구한 거 한 명도 안 받아주고 그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진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정무위원회 소속인 우리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요. 또 윤창현 의원 이런 분들이 특히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6년이나 했고 그 내부의 행정 시스템을 이제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은 인맥도 있고 또 제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윤창현 의원은 저기 경제 전문가고 대장동 게이트가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뭐 몸으로 이 사건을 파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박소영 의원이 저희 정무위에서 18일 그 국정감사 이재명 지사의 출석이 예정돼 있는 거기에 이제 행안위로 임시로도 옮기고 윤창현 의원도 옮기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일에 또 관련 상임위가 국토위가 또 열립니다. 여기에도 이재명 후보가 지사 자격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저희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자료 제출 안 하고 자료 제출 안 하는 거는 뭔가 감추기 위해서 안 하는 거다. 또 뭐 당군 이래 뭐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그러는데 그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이고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광역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하는데요. 다만 그 감사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 위임 사무하고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국회 국정감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사무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법적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료 낼 수 없는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안 내니까 법의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자료를 안 내니까 증거를 감추고 있다. 이렇게 지금 왜곡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국정감사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듯이 자료 제출 요구와 그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자료 제출도 법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냥 국가 위임 사무도 아니고 지방자치 사무인데 이거를 자료를 다 내놔라 하는 것은 폭력이죠. 폭력.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당군 이래는 아니지만 2000년도에 도시개발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제정되고 시행되고 난 뒤에 공익환수 사업이 자료에 의하면 한 공익환수 전체 금액이 한 1,700억 된답니다. 그런데 성남 이 대장동 여기에 이제 공익환수가 5,500억이에요. 20년 동안 1,700억밖에 공익환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업 하나로 5,500억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과도하게 민간에 간 이익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환수 조치하고 수사를 통해서 부정한 이익이다 그러면 전부 국고 환수를 해야 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 청취자들께서 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조혜진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잠깐 짜막하게 좀 말씀 듣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시죠. 예. 그 성남시에서 환수했다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자랑하고 있는 그 환수액은 대부분 이런 사업에서 기부 체납이나 그런 형태로 다 환수되는 것입니다. 환수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다 그 환수가 되는 것을 특별히 부풀려 가지고 자기만 그렇게 환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국민 속이는 거고, 그다음에 정말 환수해야 될 거는 다 민간이 다 꿀꺽 먹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걸 그 성남시가 처음에 협약 체결할 때 제대로 했으면은 성남시 걸로 다 네. 가져가서 성남 시민이나 경기도민을 위해서 쓸 수 있었는데 그거 다 민간이 다 가져가게 만들었고, 가져가게 만드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결재를 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핵심 중에 그 규명해야 될 핵심 중에 하나고, 왜냐하면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예.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안 내놓고 있는 것이고, 자료 부분은 그 법의 해석의 그 문제인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야당일 때 심지어 개인 기업의 사기업의 자료까지도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야 각 상임위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자료들을 다 필요한 건 받아가지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철통같이 막는 이유가, 그거는 뭐 30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예. 죄송합니다만 사실관계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만 짚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다음 그 기부 넘어가야 체납은 되니까. 네.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공익 환수가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사실과 틀립니다. 지금 성남시 대장동에서 난 수익 5,500억 가지고 이제 성남 제1공단 공원화 사업하고 터널 뚫고 한 것은 도시개발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결합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기부 체납이라는 것은 그 사업하는 사업 구역 내에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성남시에 돌려주는 걸 기부 체납이라 그러고, 이것은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장동에서 난 이익을 가지고 성남구 수정구에 있는 1공단 공원화 사업을 한 겁니다. 이거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결합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부 체납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민의힘 쪽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예. 넘어가 보시죠. 예. 일단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윤석열 후보의 발언,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 이런 얘기했는데, 자, 정치 선배들의 뭐랄까요, 시각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조혜진 선배가 윤석열 후보에게 하시는 말씀. 예, 표현은 좀 과한 측면에 있는데 예. 우리 당이 반성해야 될 부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네. 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일반 국민들도 늘 지적해온 부분이고, 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당내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는데 그래도 이제 금도라는 게 있는 거죠. 당 내에서 같은 당의 당원들끼리 네. 경쟁하는 거하고 네네. 우리 당과 다른 당이 경쟁하는 거, 우리 당 후보가 다른 당 후보가 경쟁하는 거는 그 내용이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끼리 경쟁하는 거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 우리 당 후보들 중에 누가 후보도 잘할 수 있지만, 누가 돼도 후보가 돼도 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낫다 하는 그런 것이고, 우리 당끼리 경쟁하는데 당신은 절대 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제 상대당이 우리 당 후보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거, 예. 그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해 버리면은 이거는 금도를 넘어선 것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의 예.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뭐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는 표현은 좀 거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오늘 그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예, 뭐 정치인 선배로서만이 아니고 또 검사 선배로서도 예, 윤석열 후보한테 단단히 뭐 무슨 말씀하실 것 같은데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 전재수 의원께서 또 윤 후보한테 어떤 말씀해주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제 법원에서 판사들 사찰 문건, 네. 그다음에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네.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볍다. 이것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이라든지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서 예. 면직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출마 명분 자체가 사라진 것이죠. 비위를 저지른 말하자면 검찰총장 공문이죠. 근데 이분이 대통령 하겠다고 그것도 자기가 구속시키고 초토화시켰던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대통령 후보 하겠다는 사람이니까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기가 찰 노릇이죠. 속이 디비지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고작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당의 대표도 하고 당의 그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분들 향해서 당 해체해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면 아니 세상 어느 사람이 아무리 속 좋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어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 되게 참 성격 좋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윤석열 후보 너무 자주 격정적이세요. 너무 자주 얼굴을 붉히십니다.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 세계관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맨날 허구한 날 자기가 한 이야기 또 해명해야 되고 또 해명해야 되고 아니 지금 3달 동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여의도 중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중계석의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